자, 선생님이 여기 일단은 사전 설명을 좀 하자면 완전히 지금 단어는 관심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증명법을 우리가 배우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증명법이 선생님 배운 게 있나요? 나는 증명법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할 때 뭐 유클리드 방법이든 뭐 바스카르 방법이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증명을 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직접 증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증명법이라고 해서 이것도 배웠습니다. 일명 뭐라고 부르죠? 기루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기루법은 이게 정해져 있죠. 형태가. 그러니까 증명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P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보이고 싶은 이 나Q를 가정하죠. 맞니? 결론부를 부정을 가정합니다. 즉 보이고 싶은 건 Q지만 P면 반드시 Q가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나Q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코난 같은 만화 같은 데서 뭐 A는 범인이 아니야 라는 걸 보이고 싶을 때 코난이 어떻게 하죠? 만약에 A가 범인이라고 가정해봐 이러면서, 그러면 A는 뭐 12시에 여기에 CCTV에 찍혀있는데 알리바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얘가 범인이라면 얘는 분신술을 썼다는 건데, 그 분신술을 썼다는 것은 한 시간에 같은 공간, 그러니까 한 시간에 다른 두 공간에 있다라는 사실의 모순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그래서 그러한 모순이 보이면은 그래서 결국에 A는 범인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유를 든 거고요. 뭐 무리수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간접 증명법을 배웠어요. 자, 세 번째 증명법입니다. 더 이상 증명법은 없습니다. 너희 이제 살면서 알겠니?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자, 얘도 증명의 형식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증명의 형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다시피 n이 1일 때 Pn이 성립함을 보입니다.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요. Pn이 성립, P1이 성립함을 보입니다. 그 다음 보이는 게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하고요. pk가 성립을 가정했을 때 그때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이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은 성립합니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냥 형태만 적은 거야. 마치 이해는 안 되죠. 처음에 기루법 우리가 설명할 때도 이렇게 적으면 이해는 안 되잖아요. 자, 일단 여기 문제 개념 원리에 적혀 있는 게 지금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P1이 성립함을 보여.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을 가정했을 때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이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 예를 들게요. 자, 1, 3, 5, 7 해서 이 n-1을 더하면 얘가 n제곱이 된다라고 주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Pn입니다. Pn. n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1은 뭐죠? 1, 좌변은 1이죠. 우변은 뭐예요? 1의 제곱이죠. 둘은 같죠. 2는 뭐죠? 2를 넣으면 1 더하기 3이죠. 우변은 2의 제곱이죠. 둘은 뭐예요? 4 같죠. 1 더하기 3, 4, 2의 제곱 4. 그 다음에 n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3, 5 더하면 얼마죠? 9. 3의 제곱 9 같죠. 잠깐만, 이게 1을 넣어도 성립하고 1을 넣어도 성립하고 3을 넣어도 성립하네? 혹시 100을 넣어도 1000을 넣어도 1억을 넣어도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할까? 이런 고민이 듭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립한다면, 진짜 성립한다면은 그냥 쓸 수는 없잖아. 만약에 내가 10을 이렇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9까지 더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10의 제곱 이렇게 바꾸어서 쓰려고 한다면 이게 참이라는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맞죠? 그럼 이게 참이라는 보장을 어떻게 받냐 이거예요. 즉, 이 식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을 넣어도 성립하고 100을 넣어도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증명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얘의 증명은 직접 증명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관심 없어. 직접 증명을 하자면은 이건 얘잖아요. 맞니? 좌변이. 그럼 이거는 이거잖아요.
맞니?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대입하면 뭐예요? n제곱 나옵니다. 이게 직접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생님 이거 직접 증명하면 되는데 무슨 또 고민인가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 하다 보니 좀 쉬운 예로 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 얘를 이제 간접 증명, 즉 방금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봐. 이 논리를 잘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일단 얘가 참인 건 너희가 확인했죠? 진짜 1 더하기 3 더하기 5잖아. 9란 말이야. 1 더하기 3은 이거는 4고 4 더하기 5는 오케이 9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왼쪽 오른쪽 같죠? 그래서 P3가 참이야. 그러면 내가 질문해 볼게. P4라는 것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인데요. 얘가 4의 제곱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 쳐볼게요. 되겠니? 자, 근데 자 이거는 인정하자고. 이게 지금 참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참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참이야. 참. 자, 그런데 그 다른 어떠한 지식,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얘가 참이면 얘는 자동으로 참이 된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라면 굉장히 쇼킹한 일이 일어납니다. 잘 봐.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얘는 일단 참이야. 너희가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미 보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양변에 7을 더할게요. 불만 있어, 없어? 불만 없죠? 불만 없죠. 왜냐면은 양변에 7을 더해도 얘가 참이었기 때문에, 즉 등호가 성립했기 때문에 얘도 등호가 성립해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얘를 실제로 더해봐. 얼마가 되죠? 16이 되지 않나요? 맞지? 16이 되죠? 그래서 얘는 16이 되네. 즉 4의 제곱이 됩니다. 자, 보세요. 얘는 참이라고 했거든? 근데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얘가 참이면은 이거는 인정해야 돼. 얘도 참이야. 왜? 양변이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얘도 참이야. 왜? 우변은 그냥 연산해서 뿐이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얘가 참이라면 얘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진짜 논리적으로 사고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얘가 참일 때 당연히 얘도 참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겠니? 그러면 자, 선생님 세 번째까지만 더해서 자, 끝수의 제곱수를 적으시면 된다는 것이 성립한다면 자동으로 뭐도 된다고? 얘도 성립하네요. 그럼 잠깐만. 얘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또 뭐가 성립한다고 혹시 보일 수 있을까? 얘가 4의 제곱이래. 자, 이제 얘가 참이 됐어요. 왜냐면 얘가 참이고 이제 얘도 참이 됐죠? 맞니? 내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더니 참이 됐어. 그런 다음에 다시 얘가 참이 될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얘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맞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얘가 참이라고 했거든? 양변에 또 뭐 할까요? 같은 수인 9를 더할까? 자,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해보세요. 얼마입니까? 25죠? 뭐야? 5의 제곱인데? 얘도 참이네?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고 인정했으면은 얘도 반드시 참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거짓인 상태가 아니라 참이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봐봐. 얘가 참이라는 걸 보였는데 자동으로 얘가 참이 됐고 또 얘도 참이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식을 내가 5일 때는 또 쓸 수 있는 거야. 3이 참이라는 걸 보였을 때 5일 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선생님 일반화해서 K 플러스 1로 보일게요. 이게 너희가 힘들어서 선생님 예를 든 거야. 만약에 얘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즉 1, 3, 5 해서 이 k-1까지 더했더니 얘가 k-제곱이래.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참이라고 만약에 쳐봐. 참이라고 쳐봐. 알겠지? 참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참이라고 쳐봐. 아까처럼 세 번째처럼 참인 걸 보였어. 내가 어떻게든. 그래서 얘가 참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자, 자동으로 만약에 2k-1에다가 자 2k 플러스 1 맞죠? 이게 바로 다음 항이죠. 다음 항이라면 그렇고 p의 n 플러스 1이죠. 얘 마치 얘일 때 얘라고. 요 끝에 하나 이거 추가된 거 있잖아. 맞니? 요거 하나 추가한 거잖아요. 맞지? 그리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 되겠니?
얘가 역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은 자 얘만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세요. 양변에 또 뭐 할까요? 양변에 같은 수인 2k 플러스 1을 한번 더 해볼게요. 인정하겠죠? 됐니? 그러면 얘도 참이에요. 이건 당연히 두 번째 줄도 당연히 얘가 참이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참인 것처럼. 그러면 여기 우변 보입니까? 요게 뭐예요? 어이?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아닌가요? k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보이고자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k일 때 참일 때 k일 때 pk가 만약에 참이면 pk가 참이면 얘가 참이라면 참이란 보장이 있다면 자동으로 얘는 뭐가 된다고? pk 플러스 1은 참이 된다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얘가 자동으로 참이 돼버렸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인정을 해야 돼. 뭐 k가 참이면은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인데 이러면은 니는 논리적 사고를 아예 할 수 없는 똥멍청이 중에서 핵똥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질문해 볼게. 자, 일단 P1이 뭐냐? 지금 1의 제곱 아까 여기 했던 거 있죠? 맞지? 얘는 내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 동호가 성립하는 것은 직접 좌변, 우변을 비교해봐서 확인한 겁니다. 자, P1은 좌변이 1이고요. 우변은 뭐죠? 1의 제곱이죠. 이 두 개가 같은지 진짜 성립하는지 확인했거든?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인 건 뭐냐? PK가 성립을 가정했을 때 PK 플러스 1도 성립한다는 것을 내가 보였어요. 맞니? 그럼 내가 보인 건 지금 두 개밖에 없어. 이거랑 이거 가정하고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인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나는 이 두 개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주장이 뭐냐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보인 거예요. 왜? 자, P1이 성립했죠. 직접 확인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래서 뭐가 되죠? P1이 성립했으니까 P2가 성립하죠. 2를 넣었을 때도 이거는 둥호가 성립한다고 양쪽은 오른쪽이. 그 다음 다시 2가 성립했지. 그러니까 2를 다시 넣으면 뭐예요? 세 번째 항인 P3도 성립합니다. 다시 여기 3을 넣으면 되겠죠? 3을 넣으면 다시 P4가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굉장히 센스 있게 이거를 보일 것을 갖다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3일 때 보인 것은 4일 때 보인 거야 라고 해서 한번 썼죠. 다시 4일 때 보인 것은 5일 때 보인 거야 라고 또 썼죠. 5일 때 보인 것은 6일 때 보인 거야 라고 또 썼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적을 걸 이렇게 KK 플러스 1로 문자로 하게 되면 깜찍하게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보인 거예요. 이게 계속 나갈 테니까. 이해되겠니?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라고요. 되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증명을 어떻게 하라고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라고요. 이거 다른 식으로 직접 증명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세 번째 증명법인 개로 증명을 하래. 그러면 얘는 완전히 폼이 정해져 있다라고요. 첫 번째 뭐예요? P1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세요. 알겠죠? 성립하는 거 보이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 야, 세 번째일 때 네 번째 성립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립해. 이걸 다 보일 수는 없으니까 PK가 성립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가정한 겁니다. 그때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이면 끝납니다. 됐니? 내가 해야 될 게 딱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의 지금 주장은 뭐냐? n에 대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4에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끝수에다가 하나 더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돼. 이거 사실 앞에서 선생님이 많이 설명했던 거야. 근데 이걸 증명을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해보자 이겁니다. 자,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n 1일 때 성립함을 보입시다. 되겠지? 이거 잠깐 필기한 거고요. 자, P1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왼쪽에 좌변에 1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1 곱하기 2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더하는 건데 이게 항이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항의 개수가 바뀐다는 거지. 땡땡땡이. 첫 번째 항은 한 개, 두 번째 항은 두 개, 세 번째 항은 세 개 이런 뜻이고. 자, 우변은 뭐예요? 3분의 1에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여기 우변에 1 넣었다는 뜻입니다. 되겠니? 자, 좌변이 2고요. 우변이 뭡니까? 2죠. 그래서 좌변, 우변이 뭐합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1을 넣었을 때는 성립합니다.
사람의 주장은 1을 넣었을 때 성립해. 자, 두 번째 이제 여기가 핵심이죠. 만약에 K일 때 성립을 가정합시다. 그리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면 보이자 이거잖아요. 자, 성립을 가정했기 때문에 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참이라고 쳐봐라고. 참이라고 쳤다고 알겠지? 참이라고 쳤다고. 됐니? 그리고 우리가 기루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증명법이니까 굉장히 좀 형식적이야. 좀 짜맞추는 느낌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구조를 알게 되면은 짜맞추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게 K일 때잖아요. PK. PK 플러스 1을 살짝 적어 여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K 곱하기 K 플러스 1 지나서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까지 한 것은 여기다가 이제 저기 N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K 플러스 1을 넣은 거죠.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고, 여기 N 대신 K 플러스 1을 넣었는데, K 플러스 1을 넣게 되면은, 여기 개수가 K 플러스 1개가 늘어나겠죠. 여기, 알지? 이건 개수가 바뀌는 수열이니까. 합 구조라서. 자, 그러면, 됐다. 나는 여기에서 이게 참이라고 친다면, 가정한다면, 얘가 참인 걸 보이면 돼요. 맞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줄까? 이 식이 있잖아. 재료야. 이게 재료야. 이게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쓸 수 있거든요, 이 등호. 요리를 해줘야 돼. 이 요리를 해야 된다고. 이 재료가 있는데 요리가 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목적지가 얘잖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랑 얘 차이를 봐봐. 여기 색깔이 똑같잖아. 요게 없잖아, 요게. 맞지? 이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면 되겠니 했을 때, 이것을 힌트로 해서 가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양변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더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지금 그대로 있는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우변에 더해야지 등호가 성립하겠죠? 맞니? 자, 얘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야, 당연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는데. 안 더했네. 왜 안 더했노? 더해야지, 임마. 됐죠? 얘가 참이니까 당연히 얘도 참이야.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변을 여기 뭐 합니까, 지금? 인수가 같죠? 그래서 얘를 지금 더해낼 거예요. 그러면 이건 3분의 K만 남고 여기는 1이죠. 맞습니까? 여기 계산하면 3분의 3이잖아. K 플러스 3 아닌가요? 맞니, 분자가? 그럼 얘가 뭐예요? 얘잖아, 씨. 끝난 겁니다. 증명 끝난 거라고. 왜냐면 K일 때 성립을 가정했더니 이게 성립하는데 얘가 뜻하는 바가 뭐죠? 바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살짝 이런 건데 뭐냐면은 시치미를 뚝 떼는 거야. 슉 지워버리는 거야, 얘를. 지워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기에서 얘를 더하면 되잖아, 양변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짠 하고 바로 쓴 것처럼 지우는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수학에서 수학책 읽으면 되게 불친절하거든.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몫이고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듯이 그냥 이걸 싹 지우면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너희 입장에서는 써놓는 거예요. 한번 써놓고 힌트를 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증명이 완료된 거라고요. 왜? 나는 지금 K일 때 성립을 가정했지? 맞지? 근데 이 줄이 바로 뭐죠? 얘가 바로 뭐예요? PK 플러스 1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 좌변과 이 우변이 뭐하다고? 같다고요. 그러니까 P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완료된 겁니다. 따라서 1, 2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겠니? 증명이 완료된 겁니다. 이건 답안에는 이것도 필요 없겠죠. 이건 선생님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이제 증명 완료. 형식적으로 끝. 너희
여기 기루법이 어려웠지. 어려운 이유가 왜 그래? 증명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 형식을 따라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거예요. 일단 이 692번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등식이 아니라 뭐예요? 부등식이죠. 부등식 증명이 등식 증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얘는 n이 5 이상일 때예요. 우리가 n이 1 이상일 때 우리가 맨날 했었잖아. 그게 아니라 초의 값이 5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5 이상이다. 요것만 주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당연히 이 식을, 이 부등식을 관심 있는 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는 관심 있어 없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에다가 한번 5를 넣어 볼게요. 5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좌변은 뭐가 되죠? 2의 5제곱. 우변은 뭐가 됩니까? 5의 제곱. 맞니? 자, 32가 되고 얘는 25가 되니까 결국에 누가 더 커요? 네, 좌변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맞아요. 5보다 큰 값, 5를 넣든 6을 넣든 7을 넣든 8을 넣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5를 넣었을 때는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여야 될 게 뭐라고?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하고 n이 가정할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봅시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2의 k제곱, 이 k의 제곱보다 크다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쭉 해가지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라고요? 자, 2의 k 플러스 1. 자, 요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거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커지면은 이 증명이 완료된 겁니다. 이게 참일 때 자동으로 해도 참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그러면 자, 미리 이거 써놓는 거 되게 중요하다. 양변에 뭐 하고 싶어요? 어떤 조작을 하고 싶어? 이거 요리를 어떻게 하고 싶니? 좌변을 보니까 지금 이게 안 맞잖아.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뭐 하면 되겠어요? 네, 2를 곱하면 되겠죠. 2를 곱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좌변은 이제 똑같아졌어. 맞니? 근데 우변이 같니? 지금? 같지 않죠. 아까 등식의 증명에서는 뭐예요? 우변이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같지 않아. 이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부등식이. 자, 이때 살짝의 논리가 사용되는데 뭐냐면 대단한 거 아니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 둘은 종합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가 C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 모르는 학생이 없단 말이야. 자,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얘거든. 맞니? 자, 얘가 누구보다? 얘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는 불청객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내가 원치 않는 게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다라면 충분하다고? 2k 제곱하고 누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하필이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이것이 몰라 아직. 자,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얘는 누구보다? 얘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스스로 있잖아. 결과를 적어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자, 아직 얘가 크다는 보장을 못 받아서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혹시 누가 누구보다 크다. 뭐 합니까? 영훈아 뭐 하니? 또 해야 돼? 3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네. 그렇죠.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증명 과정에서 봐봐. 이런 거는 뭐예요? 싹 지우는 거야. 자, 여기서 1로 연결할게. 자, 여기 적혀있고 여기 적혀있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이 둘을 뭐 할 거예요? 뺀 겁니다. 느닷없이. 한편. 그래서 그럴 때 증명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한편이라는 접속사를 붙입니다. 한편이란 말은 뭡니까? 너 국어 이 정도는 할 줄 알잖아. 위에 있던 얘기랑 뭐 한 얘기, 다른 얘기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편.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2k제곱 빼기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인가요? 맞지? 근데 k가 뭐보다 커요? 지금 5보다 크단 말이지? 맞니? k가 5보다 큽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k에 넣을 수 있는 값이 5, 6, 7, 8 이런 거 넣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5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뭐보다 커요? 4의 제곱보다는 크게 되겠죠? 맞니? 여기 5를 넣었을 때 값이 뭐예요? 4의 제곱이잖아요. 5를 넣으면 5를 넣으면은 4의 제곱이고 6을 넣으면 뭐예요? 5의 제곱이고 7을 넣으면 8의 제곱이고 맞니? 근데 거기다가 뭘 빼봐야 1을 빼봐야 얘는 뭐다? 양수죠.
됐습니까? 이해되겠니? 따라서 선생님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한편 이 둘을 빼봤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양수가 나왔다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뭐하다? 크다. 되겠니? 이제 끝났어요. 이거 임으로 2의 k 플러스 1의 제곱은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자, 볼게요. 증명 과정에서는 얘는 안 적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알겠지? 내가 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살짝 메모한 거고요. 실제 증명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n이 k일 때 성립 가정하고 k 플러스일 때 성립하면 보이자. 자, 이게 k일 때 성립한 거죠. 그 다음 여기다 양변에 2를 곱했어. 갑자기.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뭐 한 거냐면 2k 제곱하고 k 플러스 1의 제곱을 뺐어. 뺐더니 뭐가 됐죠? 양수가 됐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얘는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니까 결국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되겠니?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 우리가 원했던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인 거더라고. 그러니까 k일 때 성립하면 자동으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게 된 겁니다. 됐나? 자, 부등식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원하는 게 딱 안 튀어나와. 이게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 주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겁니다. 괜찮니? 시심이 쑥 떼는 거야. 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양변에 1을 곱해야지, 양변에. 그리고 이걸 둘을 빼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잘 되면은 그냥 잘 될 텐데, 안 되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11번. 그 유명한 부등식입니다. 이거는 부등식 이름이 있습니다. 베르누이 부등식이에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예제입니다. 이거. 자, h가 양수고요. n이 만약에 2보다 크다면은 항상 이게 성립한대. 자, 이 사람의 주장을 그냥 한번 볼게. 자, 얘가 2보다 클 때니까 뭐 3을 넣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3h. 이게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자, h는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어떤 숫자는 다 상관없어. h가 0.1이도, 0.1이어도, 뭐 h가 5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얘를 세제곱하잖아? 얘보다 커. 오케이? 임의의 h, 양수 h와 이보다 큰 n에 대해서 뭐 이게 다 성립한다는 거. 놀랍지 않니? 안 놀랍니? 좋아. 이게 진짜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n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하고 h가 값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도 한데 그게 다 성립한다는 이 사람 주장을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냐 이거야. 증명을 해서 한번 믿어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입시다. 자, 좌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h의 제곱이고요. 우변 뭡니까? 1 플러스 2h가 되겠죠? 자, 얘 정경은 뭐예요?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좌변, 우변 비교해보면서 누가 더 큽니까? 좌변이 더 커요. 자, 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빼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1 플러스 h의 제곱에서 1 플러스 2h를 빼면 뭐가 돼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h제곱이죠. 근데 h제곱은 양수란 말이야. 제곱수라서. 따라서 누가 더 큰 거예요? 1 플러스 h제곱이 빼기 전에 왼쪽에 있던 게 더 컸던 거죠. 되겠니?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n이 2일 때 성립함을 보인 겁니다. 지금. 되겠죠? n이 2라면 이게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 식이. 자, 이제 n이 k일 때 성립을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입시다. 자, 성립을 가정한다 했으니까 일단 적을게. 1 플러스 h의 k제곱은 큽니다. 1 플러스 kh 해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목적지가 뭐라고요? k 플러스 1.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 얘가 나오면은 증명이 완료된 겁니다. 되겠니? 자, 이 빈칸을 채우는 게 너의 목적이에요.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일단 얘의 재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좌변을 일단 맞춰야 되지 않겠니? 맞죠? 좌변을 맞추기 위해서 차이점을 봤어요. 뭡니까? k 플러스 1이고 k거든? 그러니까 양변에 뭐 할까요? 1 플러스 h를 곱할게요.
되겠죠? 자, 이게 성립했으니까 얘가 성립해. 왜? 양수를 양변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거든요. 그렇지. 그럼 얘는 이게 되는 거야. 일단 좌변 맞췄어요. 근데 얘가 이게 아니잖아. 똑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써야 되는 논리가 뭐라고? 그렇군. 너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얘가 보장이 된다면은 정말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니?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얘가 끼어들어서 내가 진짜 보이고 싶은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을 중간에 낀 얘를 통해서 얘는 얘보다 크지, 얘는 얘보다 크지, 보이면은 얘가 얘보다 크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요거를 보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편 이렇게 하는 거죠. 한편 얘를 뺄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해되겠죠? 약간 라인은 안 맞는데 얘를 갑자기 느닷없이 빼는 거야. 뺐더니 자, 1 플러스 KH 플러스 H 플러스 KH 제곱이네요. 이거 정리한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 얘는 그렇죠. 요렇게 가로가 있어야 되겠지. 지금 왜냐면 이 전체랑 얘랑 비교하는 거니까 가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빼기 1에 빼기 KH 빼기 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거 날라가죠. 뭐가 나왔어요? KH 제곱인데 KH 제곱은 양수죠. 왜냐면 제곱수고 얘는 뭐예요? 2 이상의 자연수니까. 맞니? 자, 뺐더니 양수가 됐어요. 따라서 뭐가 된 거죠? 앞에 게 더 큰 겁니다. 되겠니? 끝났어요. 왜? 이모로 얘가 성립합니다. 맞니?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잖아. 얘가 얘보다 크다고. 되겠나? 증명 끝난 겁니다. 왜냐면 n이 k일 때 성립 가정했고 그때 자동으로 k 플러스일 때 성립했죠. 그러니까 얘는 1, 2에 의해 n이 2 이상의 자연수인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한다. 끝! 되겠습니까? 이게 혼자 공부하면 좀 많이 헤맬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적고 k 플러스일 때 적고 맞지?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할까? 좌변 우변 비교하시고 되겠니? 자, 9번은 그냥 앞에 했던 논리를 좀 볼 겁니다. 9번은 그냥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던 10번, 11번보다는 더 쉬울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가볍게 볼게요. 자, P1이 참이래요. 이게 참이래. 그러면 자, 그리고 나에서 Pn 또는 Pn 플러스 1이 참이면은 이면 Pn 플러스 2가 참이래요. 자, 일단 P1이 참이라며. 맞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식에다가 n에다가 뭘 대입해 볼까요? 그렇지? n에 1을 넣어 보세요. 그럼 뭐예요? P1 또는 P2가 참이면 자동으로 뭐라 얘기할 수 있다고? P3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니? 자, 그러면 지금 P1이 참이라는 보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참이에요? 자동으로 P3가 참이 됩니다. 되겠죠? 자, 이 둘을 인정한다면 P3가 참인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되겠죠? 자, 그 다음 P3가 참이래. 그러니까 n에다가 뭘 넣을까? 2를 한번 넣어볼까? 그냥 P2 또는 P3가 참이라면 P4도 자동으로 참이죠. 맞니? 근데 지금 P3가 참이라는 보장이 있죠? 맞습니까? P2는 참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모르는 상태지만 얘가 참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얘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니까 P4가 참이 되는 거예요. 맞지?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대입하는 거니까 일단 대입을 해서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 n에다가 이제 뭐 넣을래요? 3을 한번 넣어볼래? 그래서 P3 P4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그러니까 P2, P3 또는 P4가 참이면 P5도 참이죠. 지금 보면은 뭐예요? 얘가 참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겠죠. 자, 생각해보면 봐봐. 얘랑 얘 사이 관계는 몇 차인 거죠? 한 칸이잖아, 한 칸. 바로 다음 칸이야, 바로 다음 칸. 그러니까 이 바로 다음 칸이 참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둘 중에서 얘만 보더라도 이 다음 항이 바로 참이라는 게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P5가 참이면 P6도 참이 돼요.
P6이 참이면 P7도 참이 돼요. 맞지?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즉 3 이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는 참이 된다는 보장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P2가 참이라는 건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P2가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가 답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P2가 거짓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이것도 틀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P2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없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겠니? 오히려 얘는 더 쉬워. 자, 689번 한번 볼게요. P1이 참이면 P1이 참이래요, 이미. 자, 여기다가 만약에 K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K에다 1을 넣으면 P1이 참이면 자동으로 뭐다 참이다? P3도 참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맞지? 그래서 나에 의해서 P3가 참이 됩니다. 역시. 자,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되면 P2가 참이면 P4가 참이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을 넣은 것 가지고 얘는 어쨌든 간에 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2k가 짝수다. 2k-1이 홀수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맞지? 다시 다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나에다가 넣는데 얘가 3이 나오려면 이제 k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P3이 참이면 자동으로 뭐도 참이 됩니까? P6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진짜 2를 넣은 거야. 그러면 이제 나에 의해서 네, P6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아, 얘가 짝수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짝수가 참이면 또 다른 수가 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에다가 뭘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3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다가 K에다가 3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P6이 참이면 3을 넣었기 때문에 P10이 참이다. 이렇게 하겠지. 되겠지? 이거 그냥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알겠지? 저기 딱딱 넣어서 가야 돼. 자, P10이 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짝수란 말이지, 얘가 짝수. 그러니까 여기가 짝수가 나오는 것은 K에다가 뭘 넣어야 되겠죠? 5를 넣어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P16도 참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다시 또 뭐 나올 건데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요 중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P16은 대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겠니? 남은 것들은 사실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일단 P1이 참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기억에서 했던 것처럼 이 말이 참이라면 P1이 참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P3도 참이 되죠. 맞지? 자, P3도 참이래. 그러면 여기 3을 넣으면 P5도 참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다시 5를 넣으면은 거기다 두 칸 간 것은 또 참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열을 잠깐 봐서 알겠지만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2를 더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더한 숫자들. 다시 말해서 얘는 2를 계속 더해가면 모든 홀수가 다 나오겠죠. 모든 홀수가 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51도 참이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기억은 참이 돼요. 자, 니은 갈게. 자, P1이 참이죠.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P5가 참이죠. 자, P5가 참이니까 n에다가 5를 넣어야 되겠지? 5를 넣으니까 P9가 참이죠.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넣으면 되는데, 자, 얘와 얘 사이 관계를 봤더니 뭐예요? 이 숫자에다가 4를 더한 숫자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를 더한 거, 여기에다 4를 더한 거, 여기에다 4를 더한 거. 맞니? 그래서 P1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참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4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 바로 뭐예요? 등차 수열 아닌가요? 그치? 그래서 일반항 적으면 4K에 공차가 4니까. 자, 첫째 항이 3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래서 이 꼴은 다 참이 됩니다. 맞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51이 나오는지 본다 이거예요. 51이 나옵니까, 여기에? 12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K에다가. 여기 11을 넣으면 48 빼기 3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45죠. 얘는 지금 우리 관심 있는 게 아니네. 근데 이게 1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또 4를 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49가 되겠죠. 맞지? K에 14가 되면은 뭐가 되죠? 53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뒤로 쭉 가더라도 뭐가 안 나옵니까? 51이 나올 수가 없어요. 되겠니?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됐나? 순간적으로
요게 이제 등차 규칙 정도는 파악을 해서 써주면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뒤에 판단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디귿 볼게요. 디귿. 자, P1이 참이에요. 그러면 얘도 참이다라고 했는데,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얘는 2가 되겠죠? 맞니? 3 곱하기 1 빼기. 그 다음 다시 P2가 참이에요. 여기 1을 넣으면 되겠지? 1을 넣으면 뭡니까? 5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다시 5를 넣으면 되겠죠? 5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3 곱하기 5 빼기 1. 14가 되겠죠. 아, 얘는 지금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했던 점화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숫자를 몇 배? 3배하고 1을 뺀 거예요. 자, 3배하고 1을 뺀 겁니다. 3배하고 1을 뺀 거예요. 맞습니까? 3배하고 1을 뺐어요. 다시 3배하고 1을 빼보세요. 뭡니까? 3배 하면은, 42. 그러니까 41이죠. 맞니? 그 다음 다시 3배하고 1을 빼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얘 맞지? 3배하고 1을 빼면은 123, 122인가 되겠죠. 즉, 여기에 51은 나오지 않아요. 맞니? 그러니까 얘가 디귿이 참이라고 해서 51이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 쭉 나열했는데, 사실 이 나열할 때 어떤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까? 네, 수열의 지식을 살짝 땡겨와서 써주면 되겠다. 되겠니?